예,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 재판소원법 때문에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을 질의. 대법원장은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근데 왜 안 보내줍니까? 참고인이 왜 못 나가게 합니까? 이 자리가 무슨 추미애 의원이 가족회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얼마든지 와서 설득해봐라 라고 경고장을 날렸죠. 자, 사법연수원 교수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소원법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최고 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 우리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인데 하나 더 4심제를 두겠다는 시도다. 자, 재판소원이 이루어지면 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재판을 원님 재판이라고 그랬죠. 해요. 원님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각 고을에 이제 기초단체자체로 치면은 이제 그 사또들이 관할하잖아요. 그럼 소송이 벌어지면 일단 사또가 판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불만이 생기면은 관찰사, 이른바 도단위로 갑니다. 예. 도단위 그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지금 광역이죠. 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불신이 생기면은 또 이제 이른바 중앙정부 가가지고 한양의 한성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원부나 감찰부 쪽에 또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지옥이 계속 도는 건데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원은 3심제로 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둔다고 이미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대법원의 사안을 다시 불복해가지고 헌재 소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4심제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들은 소송이 계속 이어져도 나중에 이걸 감당해낼 만한 그런 이제 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정말 생계가 급하고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4심제를 감당한다고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진다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3심제를 살짝 4심제로 가려는 건지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이 부장판사 출신의 이 모 교수는요. 정약용의 목민신설을 이용해서 송사가 지체될수록 백성들이 농사 시기를 놓치고 소송 비용으로 가사를 탕진하게 된다. 이 대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와 조선시대와 지금은 다르죠. 자, 김진일 특보.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사실상의 4심제로 오인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4심제다 이런 식의 그 호칭도 지칭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다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라고 상정하는 상황 속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4심제인데 그렇지 않다. 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사건 그것도 이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구제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 헌법 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소원할 수 있는 이런 이 구제적 기능을 가지고 마치 지금 대법원보다 상급 기관이 하나 더 생겨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이 헌법재판소원에 관련해서 위헌성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 소원이 마치 4심제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 국민을 호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특히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처리될지요? 국민 여론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결과 가져올 것. 조배수 의원, 정치 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2중 3중 안전만 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건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이른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스피커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본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재판소원법 위헌이 아닙니다.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가 한 행정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정리합니다.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받아서 정리합니다. 그럼 같은 논리면 법원의 판결도 헌법 위반돼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에서 시정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그 헌법의 원리에 위반되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독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사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심으로 가는 케이스가 헌법소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법원 개혁을,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헌법재판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이 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대법원이 그러면 결정적인 의도적인 잘못을 했을 때 국민은 어디 가서 그 잘못을 호소하느냐?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면. 그래서 대법원이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는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게 재판 소원인 겁니다. 네. 예. 자, 이건태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고 주진우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세요? 네.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간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여당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지금 수기하고 더 토론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줬다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 뭐 성역입니까? 그리고 무슨 특권층이어서 사법 귀족처럼 이제는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은 그러면은 재판에서 유죄 줄 때마다 그 재판장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예. 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저 법안의 동기 자체가 불순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줬다라고 법안 만드는 거를 우리가 다 봤거든요, 국민들이. 바로 그 다음날 발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권력 있고 돈 있고 가진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제도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처벌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럴 때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한송돼 있습니다. 언젠가 재판이 재개되겠죠. 재판이 재개된 이후에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법치주의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법사위에서도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 재판소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으로 사법체계를 한 번에 그냥 뜯어고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혜택을 위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대통령 오도하면은 민주당이 움직인다는 거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청와대는
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막 당 상황과 청와대를 막 분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민주당 국민의힘 싸운다고 왜 청와대 오찬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강덕구 최고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들켰단 말이죠. 그럼 이 법안도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너무나 이해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수기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로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간의 질의들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답변이 것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와 협력을 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지 아까 그 7만 페이지 기록 볼 수 없는데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답변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 명백하게 원심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180도 뒤집어지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봤다라고 하시고 그럼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전원 합의체 왜 회부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판례 변경이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을 사실 판단 그 사진상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의 안다 모른다고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그런 것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판단이잖아요. 사실 판단에 대한 것이면서 그게 무슨 전원 합의체 회부할 만한 성격의 사건이었습니까? 그렇게 쉽게 쟁점을 정리가 됐고 그렇게 쉽게 쟁점 관련한 기록을 7, 8만 페이지 볼 수 있었다면은 뭐하러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겁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전원 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사법부 독립의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럼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곱만큼도 서있고 답변한 바가 없네요. 자, 다음은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승복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돼요.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에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 계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범들의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현안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